안녕하세요. 수능길잡이 미적분원의 박근영입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출퇴근을 많이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언제 한번 찍었던 사진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석양이 이렇게 질 때 자전거가 이렇게 모형이 이렇게 있는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볼 때 생각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인데요. 시간을 달리는 소녀 보셨나요? 시간을 달리는 소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소녀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단 횟수 제한이 있죠. 근데 그 횟수 제한에 신경 쓰지 않고 그 소녀는 시간을 아주 사소한 일에 많이 써버려요. 예를 들면 동생이 냉장고에 푸딩을 먹어버렸어요. 아주 먹고 싶었는데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시간을 되돌려 가서 그 동생보다 앞에 가서 푸딩을 먹는다. 이런 일이죠. 자, 그렇게 시간을 소모하다 보니까 정작 주어진 시간을 다 써버리고 자신이 중요한 일에 시간을 쓸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집니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Time waits for no one. 시간은 어느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 자, 여러분, 우리 지금 고2입니다. 고3 수능까지 굉장히 많이 남았죠. 사실 많이 남았습니다. 근데 시간을 헛되게 사용한다면 결코 많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많은 시간들을 그냥 허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시간은 어느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학생들에게는 아주 귀하게 시간을 쓸 거고, 어떤 학생들은 푸딩 먹는 것처럼 이렇게 사소하게 시간을 쓸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 강의를 듣고 있으니까 시간을 정말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고요. 오늘 28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28강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적분이죠. 정적분. 자, 확대를 해보면 우리가 지금 할 내용이 활용 단원입니다. 이제 정적분을 활용을 할 겁니다. 어디에? 넓이를 계산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경우에 X축으로 둘러싸인 경우와 Y축으로 둘러싸인 경우 두 가지 경우에 우리가 넓이 계산을 오늘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X축만 잘 이해를 해두면 사실 Y축은 그대로 적용을 하면 돼요. 그럼 우선 여러분 X축을 이해하는데 목표를 잘 세워야 되겠죠, 그죠? 지금부터 20분간 집중을 정말 잘 해야 되는 거죠. 그 전에 하나 점검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 예를 들어 우리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해볼까요? 자, Y는 fx, X축이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Y는 절대값 fx 그래프 어떻게 그립니까? 그죠?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키죠? 어느 부분을? X축 아래 있는 부분을. 자, 여긴 그대로 두고 이 부분만 이렇게 대칭시켜서 이렇게 생겼죠. 자, 이 노란색 그래프가 뭡니까? Y는 절대값 fx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했던 내용이고 오늘 사용을 할 겁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x 다시 x가 0보다 작다. 작을 때 마이너스 x는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0보다 크죠? 자, 우리는 보기에 이게 마이너스가 있다고 해서 음수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x가 0보다 작으니까, 얘가 0보다 작으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는 플러스인 거죠. 그죠? 양수가 되는 겁니다. 모양이 아니고 그 안에 숨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죠. 자, 이것도 역시 이번 시간에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x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입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X축과 A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계산해 볼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자, 이런 경우 Y는 fx. 자, X축보다 어디에 있어요? 위쪽에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A에서 B까지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라 라고 하면 넓이 계산입니다. 넓이.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넓이는 정적분하면 되죠. A에서 B까지 fx, dx 이렇게 적분을 그냥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넓이가 되는 거죠. 넓이가. 그러면 만약에 x축보다 이렇게 y는 fx가 아래쪽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여기가 a가 될 거고, 자, 여기가 b가 되겠죠. 자, 요거 넓이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아까 했던 상황을 한번 볼까요? x축 위쪽으로 한번 옮겨 볼까요? 얘를 x축에서
대칭을 시켜볼 겁니다. 그럼 X축에 대해서 대칭 그대로 이렇게 그래프가 생겨야 되니까 이런 그래프가 될 거고, 이게 Y는 X축에 대칭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식엔 마이너스 Y 대신에 마이너스 Y니까 사실 마이너스 Y는 fx고, 다시 적어주면 Y는 마이너스 fx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역시 A에서 B까지 보면 대칭시켰으니까 이쪽 넓이와 이쪽 넓이는 같겠죠. 그러면 자, X축 위쪽에 있으니까 우리가 넓이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마이너스 fx죠.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fx dx. 자, 이거를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fx가 뭡니까 지금? fx는 요거죠, 요거 양수죠. 여기서 fx는 뭐예요? 음수죠, 음수 fx. 자, x축 아래쪽이잖아요. 음수잖아요. 마이너스 fx는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fx가 음수니까 함수값으로 봤을 때 지금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까 뭐예요? 이게 양수가 되는 거죠, 양수. 그죠? 결국 우리가 적분할 때 이쪽 함수값들이 뭡니까? 전부 다 양수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양수로. 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해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래프가 y는 fx가 이렇게 위쪽도 있고 아래쪽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적분을 해야 된다? 우리가 적분할 때 이 그래프를 대칭시켰죠. 어디? x축 아랫부분만 대칭을 시키면 됩니다. 그럼 이 부분만 대칭을 하면 되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가 지금 이 그래프 x축 위쪽에 있는 이 그래프를 생각을 하고 면적은 어떻게 계산한다? 여기서부터 아래쪽이지만 여기 위쪽 이거를 계산하면 되죠. 자,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입니까? 아래쪽 그래프가 y는 fx니까 요거는 y는 그렇죠, 절대값 fx. 아까 했었죠? x축에 x축 아랫부분 위쪽으로 올린다고, 그죠? 자, 얘를 적분하면 되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 b까지. 따라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절대값 fx dx.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 면적의 넓이가 됩니다. 아, 이게 이 그래프의 넓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자,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도형의 넓이를.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절대값이 나오면 이거 절대값 적분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얘를 풀어줘야 되겠죠. 풀어줄 때는 어떻게 풀어주느냐? 풀어줄 때는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이제 절대값 빼고 기호 표기는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풀어줄 때는 자, 보십시오. S는 이게 S1이라고, 이 아래쪽을 S2라고 해볼까요? 그럼 S1 더하기 S2죠. 넓이가 S1이고 여기가 S2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S1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X쪽 위쪽이니까 A에서 C까지 뭘 적분하면 되죠? fx를 그대로 적분하면 되죠. fx를 그대로 적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은 어땠어요? 아래쪽은 플러스 인테그랄 C에서 B까지 이렇게 된 거, 이거는 y는 뭐예요? 마이너스 fx죠. 이 부분만 보면 이 부분은 x축에 대칭된 거니까 y 대신 마이너스 y가 들어갔으니까 마이너스 이쪽으로 넘기면 이거죠. 요거를 적분하는 거죠. 어디? c에서 d까지 마이너스 fx dx. 자, 이거를 이렇게 풀어서 계산을 할 겁니다. 이렇게 풀어서.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 중요한 게 뭡니까? x축보다 위쪽이나 아래쪽이냐? x축, 즉 이 교점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교점을 기준으로 fx 그래프가 하나는 x축 위쪽이고 하나는 x축 아래쪽이지 않습니까? 이 교점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이죠. 즉 fx가 0이 되는 x값이죠. 그죠? 그 값이 여기서는 c라는 겁니다. 이 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x축에서 둘러싸여 있을 때는. 자, 그거 생각을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다른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식을 다른 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요? x고, 그 다음에 여기서 a에서 b까지 y는 fx입니다. 자, 우리는 요거 넓이 계산하면 사실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식을 다르게 해석한다. 어떻게 해석을 하겠냐?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확률 단원에서 배우겠지만 이산적인 양이라는 게 있고 연속적인 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사실을 너무 심각하게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산적인 거는 이런 거예요. 하나 이렇게 뚝뚝뚝뚝뚝 떨어진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산적인 걸 나타내는 기호가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그럼 뚝뚝뚝뚝 점 하나 이런 거죠. 연속적인 걸 나타내는 기호가 바로 적분입니다. 적분. 인테그랄. 자, 연속은 어떤 게 있느냐? 이 점들이 무수히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많이 모이다 보면 점이 어떻게 될까요? 직선이 되겠죠. 자, 연속적인 거에서는 점을 많이 모으면 어떻게 됩니까? 직선이 됩니다. 직선을 많이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직선이 계속 모였어요. 이런 넓이가 되죠. 넓이. 자, 넓이를 많이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넓이를 계속 이렇게 모으면 이런 부피가 생기죠. 자, 부피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그럼 적분은 이렇게 연속적이게 점을 적분하면 직선이 되고, 단순히 그냥 생각하면 직선을 적분하면 넓이가 되고 넓이를 적분하면 부피가 되겠구나 하는 느낌인데, 자, 이 기호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이 보세요.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fx dx잖아요. fx가 뭡니까? fx. 우리가 y 이거죠, y. 요게 fx죠. 이게 x일 때 여기가 뭐예요? 이게 fx죠. f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에서 b까지. a에서 b까지 계속 모이다 보면 이게 뭐가 된다? 넓이가 된다. 이게 바로 넓이가 된다. 어디로 적분합니까? 지금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x 방향으로 가고 있죠. x 방향으로. 자, 이렇게 기호를 해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여러분 y축과 둘러싸였을 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기호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럼 이건 선생님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것도 똑같죠? 자, 요거는 전부 다 fx로 보고 요거는 뭘로 보면 됩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fx로 봐야 되죠? fx가 음수니까 이쪽 부분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절대값 fx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절대값 f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이런 선들이 계속 모여서 뭐가 된다? 넓이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그 얘기를 조금 더 구체화 한번 시켜보죠. 곡선이 있습니다.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x축과의 교점을 구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교점, 즉 뭘 계산해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을 계산하죠.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따라서 x는 1이고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여기가 x축이고 우리가 계산하는 건 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기호 표기의 방법대로 해석을 해주면 이렇다는 겁니다.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뭐를 계속 적분하면 됩니까? 요거죠, 요게 뭐예요? fx죠, fx. 자, 여기서는 y죠. 이걸 y라고 쓸 수 있죠, y인데 절대값 y 값이 지금 음수니까 절대값 y를 어디에 대해서 적분, x방향으로 이렇게 적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fx라고 만약에 쓴다면 아까 우리가 했듯이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절대값 fx dx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풀어줄게요.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자, 절대값 y인데 y가 지금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음수. x축 아래니까. 그러면 얘가 나올 때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야 되겠죠. dx. 선생님, y에 대한 식을 x에 어떻게 적분합니까? 자, y에 대한 식은 x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얘를 그대로 여기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1에서 2까지. 자, 마이너스 붙여지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 dx. 자, 적분을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얘를 1부터 2까지 적분하면 되겠네요. 자, 계산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4니까 6이 되겠고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2분의 3 마이너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분수 계산 이제 많이 나올 거거든요. 여러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실 여기까지 한 문제를 다 풀었는데 다 풀고도 계산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꼭 점검해보고 계산 여러분한테 맡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6분의 1이 나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도 풀 수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차함수에서 넓이 공식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경우에 이렇게 계산한다.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란 얘기예요. x축이 있으면 여기가 알파, 베타 이렇게 둘러싸인 거. 자, 그 다음 또 어떤 경우? x축이 있으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 자, 이렇게 x축과 둘러싸인 이런 도형의 넓이 계산은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한다? 이차함수니까 a는 당연히 0이 안 되는 거고 절대값 6분의 a, 6분의 a에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어느 걸 빼도 상관없겠죠. 큰 데서 작은 걸 빼도 되고 작은 걸 큰 데서 빼도 상관없습니다. 왜? 어차피 절대값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어요. 자, 이 공식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그러면 넓이는 s는 절대값 6분의 a가 뭡니까? a가 최고차항의 개수죠. x제곱. 최고차항의 개수 얼마예요? 1이죠. 1. 그 다음에 1, 2를 지나죠. 1, 2를 지나니까 2-1의 세제곱 계산하면 6분의 1이죠. 바로 나오죠. 간단하죠? 선생님 이 방법 쓰기 싫은데 저는 이제 이 방법으로 정확하게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렇게 시험에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많이 안 나온다.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선생님이 왜 가르쳐주냐? 계산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 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항상 원칙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원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런 방법은 계산을 조금 빠르게 하는 수단이지 절대로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렇게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과정을 충분히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곡선이 있죠.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x축과의 교점 계산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는 0이죠. 사실 왜 그렇습니까? x축이라는 거는 우리가 y는 0이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두 식을 연립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 y에다 0 대입하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자, 연립이 아니고 뭡니까?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따라서 x는 뭐예요? 0과 2죠. 그 말은 x축이 있으면 0이 있고 2가 있고 a가 음수입니다. 따라서 이차함수의 a가 음수니까 이렇게 생겼고 지금 이것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거죠. 이거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 지금? 4가 돼야 된다. 이때 상수 a 값을 계산하라. 자, 그러면 됐네요. 위쪽에 있죠. 자, 기호 표기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원래는 이렇게 표기하죠. 0에서 2까지 절대값 y의 dx. 우리가 앞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이거를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fx의 dx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이 곡선이 fx라면 이런 기호 표기를 쓸 수 있는 거고 y니까 선생님이 이 기호 표기를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푼다. 얘는 어떤 경우다? 이게 y다. 또 요거 입장에서는 이게 fx다. 자, fx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함수값이 양수죠. x축 위쪽에 있으니까 여기가 y축이니까 양수잖아요. 여기서 그지? 다 양수잖아요. 따라서 이게 절대값이 어떻게 나온다? 그대로 나오면 된다. 그리고 자, y는 이거니까 여기 넣어주면 인테그랄 0에서 2까지 ax 제곱 마이너스 2ax를 어디에 대해서 적분한다? x에 대해서 적분한다. 자, 됐네요. 그러면 이제 계산이죠. a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x의 제곱 0과 2입니다. 그러면 3분의 8a 마이너스 4a 이게 얼마가 돼야 된다? 우리가 요거 계산한 게 넓이가 4가 돼야 된다. 이게 4가 돼야 된다. 자, 그럼 3을 곱해볼까요? 그러면 8a 마이너스 12a는 12가 되고 마이너스 4a는 12니까 따라서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 방법
이렇게 이차함수가 됐을 때 우리 두 번째 방법이 있었죠. 어떤 방법입니까? 두 번째 바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S가 절대값 6분의 A죠. 최고차항이 A. 그 다음에 2-0의 세제곱 절대값. 자, 요게 요 넓이가 됩니다. 그러면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6은 있고 A가 음수잖아요. A가 음수니까 절대값을 씌우니까 마이너스 A라고 붙어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2의 세제곱이니까 8. 이게 뭐가 돼야 된다? 이게 넓이가 지금 요거 계산한 거죠, 우리가 지금. 요게 4가 돼야 된다. 요게 4가 돼야 된다. 그럼 요게 1이고 요게 2네요. 그럼 요거 3이네요. 따라서 A가 마이너스 3 바로 나오죠. 이렇게 해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분명 정석을 알고 정확한 방법을 알고 이 방법도 같이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곡선이 있고 x축과 x는 5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자, 요거 도형의 넓이를 계산하라고 했죠. 요거 우리 쉽게 계산할 수 있죠. 자, 쓰겠습니다. 이제 알고 있는 방법이니까. 요거 계산하면 뭐예요? 요걸 S1이라고 요걸 S2라 하면 S1의 넓이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6분의 x제곱 앞에 1, a가 1이고 그 다음에 4-0, 4-0의 세제곱의 절대값. 자, 그럼 뭐예요? 6분의 64죠. 그러면 3이고 이게 32죠. 따라서 3분의 32가 요거 넓이가 됩니다. 넓이가. 그죠? 자, S2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S2는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인테그랄 4에서 5까지 이 함수 그대로 적분해 주면 되죠? x제곱 마이너스 4x dx를 계산을 하면 됩니다. 자, 계산을 한번 해보면 3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고 여기다가 4를 넣고 여기다 5를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뭡니까? 5를 넣어주면 3분의 125고 마이너스 25니까 50이고 마이너스 3분의 64가 되고 16이니까 32가 되겠네요. 요것과 3분의 32를 두 개를 더하면 S1과 S2의 넓이를 두 개 계산한 게 되겠죠.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분수 계산. 답은 어떻게 나온다? 자, 13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알겠죠? 쉬운 방법과 우리가 정확한 방법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3차 함수네요. 곡선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X축과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아까 봤듯이 X축과의 교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는 0이라고 두고 X교점을 찾아봅시다. X축과의 교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고 X 묶어주면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은 0이니까 따라서 X는 얼마예요? 0과 2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다는 겁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0이 있고 여기 2가 있고 X축이라면 3차 함수인데 앞에 개수가 양수니까 이런 형태를 띈다는 거죠. 자, 이것과 X축과 둘러싸인 거 요거죠, 요거. 자, 요거 넓이를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계산한다? 기호 표기를 올리고 Y니까 바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 원래 우리 절대값 Y의 dx죠, x. 자, 근데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는 어때요? 이 함수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y의 dx고 y가 양수죠. y가 양수 플러스 0에서 2까지는 이게 y인데 뭐예요? 음수죠, 음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y의 dx입니다. dx. 자, 그러면 y는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자, 넣어주면 마이너스 1에서 0 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2x의 dx 플러스 0에서 2까지. 자,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x. 이제 계산입니다. 계산. 정말 다 푸는 거죠. 단 계산했다고 너무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적분하고 있죠. 마이너스 3분의 x 세제곱.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계산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계산 연습도 해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x 4제곱 플러스 3의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이거는 0에서 2까지죠. 자, 요거 여러분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요건 0이니까 대입하고 마이너스 1도 대입하고 요거 대입을 해보면 됩니다. 대입을 계산을 한번 꼭 해보십시오. 계산을 하면 답이 어떻게 나온다? 이거는 12분의 37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이 계산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사실
이걸 쓸 줄 아는 거지. 이거를 쓸 줄 아는가. 이것만 되면 사실 이제 끝이 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X축과의 교점을 알아야 X축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위에 있다면 그대로 적분하면 되고 아래에 있다면 어때요?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적분을 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좋아요. 하나 더. 2014학년도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강의 소개 코너죠. 문제 해결력 업 미니 강의입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력을 높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가져왔는데 절대값이 나왔죠. 절대값이 나오면 일단 멘붕인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기본적으로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 방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단지 함수가 조금 어려웠다는 것 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X축과의 교점을 구했죠. 이렇게 생겼다면 교점을 생각해서 위쪽에 있으면 그대로 적분하고 아래쪽에 있으면 함수에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적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함수를 그려봐야 되는데 절대값이 있잖아요. 절대값의 기본은 어떻게 해야 된다? 0보다 크거나 작다로 나눠야 된다. 따라서 이 함수는 이렇게 적을 수 있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있고 x가 0보다 작을 때가 있을 겁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그대로 나오고 x제곱 마이너스 x,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죠.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x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를 계산을 하는데 뭘 합니까? 우리가 x축과의 교점을 알아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가 0이 되는 값과 마이너스 x제곱과 마이너스 x가 0이 되는 값을 계산을 해야죠. 자, 계산을 해보면 얘는 뭐가 나옵니까?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나오고, 자, 얘는 마이너스 x 묶어주면 x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x는 0이고 여기는 1이고 여기는 x가 0이고 여기 마이너스 1이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0이 있고 여기 1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그래프죠. 이 그래프 이건 뭐예요? 0과 1이죠. 0과 1을 지나는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을 텐데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쪽 부분만 나타나는 거죠.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건 없습니다. 됐죠? 두 번째. 자, 이거 그릴 겁니다. 0보다 작을 때. 자, x축과의 교점이 0과 마이너스 1이죠. 0과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2차 함수 마이너스네요. 이렇게 생겨야죠. 근데 0보다 작을 때죠.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그리고 x축과 둘러싸인 넓이는 요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제 적어 볼게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요 지금 주황색 함수를 그대로 가져와서 적분을 하면 됩니다. 왜? x축 위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는 넓이를 계산해야 되니까 요 노란색 그래프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x축 아래에 있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의 자 dx입니다. 자, 이제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x 세제곱 이제 계산이죠. 그죠? 자, 이것도 해볼까요? 3분의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x 제곱이죠. 자, 맞습니까?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자, 맞습니다. 자, 요거에 dx죠. 자, 해주면 0을 넣어주면 다 0이고 마이너스 붙고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3분의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플러스 자, 여기 기호 dx가 아니죠. 자, 0에서 1이죠. 그러면 이거는 1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플러스 2분의 1이죠. 자, 요것도 여러분 역시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계산을 해보면 뭐 간단히 나옵니다. 3분의 1. 답은 3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게 나와도 근본적인 개념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프로세스 이른바 개념적 이해가 확실하다면 방법은 그대로예요. 함수만 조금 달라진 겁니다. 함수만. 그러니까 그 방법들을 잘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자, 두 도형의 넓이가 같다.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S1과 S2가 같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S1과 S2가 같다. S1의 넓이와 S2. S1의 넓이 계산해볼까요?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fx, dx죠. 함수가 fx니까 그대로 요건 x축 위쪽이니까 적분하면 되고
플러스가 아니고 이꼴 S2는 뭐예요? S2는 요거죠? X축 아래쪽에 있죠? 그러면 인테그랄 C에서 B까지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죠. 자, 요거를 적분하면 됩니다. 요걸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인테그랄 A에서 C까지 fx dx가 되고, 자, 마이너스는 사실 이렇게 밖으로 빠질 수 있고 넘어가면 요거 플러스가 되죠. 플러스 C에서 B까지 fx dx는 0이다. 그럼 뭐예요? 함수가 같고 연결되죠. 따라서 어떻게 적을 수 있다? A에서 B까지 fx dx가 0이다. 아하, 함수가 두 개 이렇게 넓이가 같은 이런 경우에 한쪽이 위에 있고 한쪽이 아래에 있는 이런 경우는 그냥 A에서 C까지 A에서 B까지 정적분 해주면 0이 된다. 0이 된다는 사실이죠. 왜 이게 좋습니까? 요거 계산을 안 해야 돼요. 요거 우리가 원래 이 교점 계산을 했잖아요. 이 교점 몰라도 A에서 B까지 그냥 적분을 해버리면 되는 거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77페이지에 단원종합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림과 같이 곡선이 주어져 있고 X축과 X는 A로 둘러싸이는데 이 두 부분의 넓이가 같대요. 상수 A 값을 계산하라. 어떻게 하면 돼요? 0에서부터 A까지 2는 신경 안 써도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X dx가 뭐가 되면 된다? 그렇죠. 0이 되면 된다. 바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분입니다. 3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x 제곱이고 0이고 a를 넣으면 0, 자 0이 되고 넣어주면 3분의 a의 세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입니다. 제곱이 0이 되고 3을 곱해볼까요? 그럼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이 0이 되고 그럼 a 제곱을 묶어주면 a 마이너스 3은 0이죠. 따라서 a는 뭐예요? 0이거나 3이 돼야 되는데 문제의 조건에서 여기 적혀있죠. a가 2보다 크다. a가 2보다 크니까 이거 안 되고 답은 뭐예요? a는 3.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런 경우 조금 더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x축으로 둘러싸인 이제 도형의 넓이를 해봤습니다. 잠시 뒤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Y축으로 둘러싸인 겁니다. X축과 비슷합니다. 자, X축 간단하게 복습하면서 Y축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보십시오. Y축으로 함수가 조금 특이하게 생겼죠? 우리가 평상시 보는 Y에 대한 꼴이 아니고 X에 대한 꼴로 이렇게 나타나져 있어요. 자, 우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들부터 점검을 한번 해보죠. 우리는 이 얘기를 했어요. Y는 fx라는 게 있으면 A에서 B까지 지금 X축 위쪽에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한다? A에서 B까지 이게 뭡니까? 이게 Y죠. Y. Y를 어디에 대해서 Y가 이 선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X 방향으로 움직이고 X축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X에 대해서 적분한다라고 기호를 쉽게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으로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냐? 예를 들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이번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요거 넓이 계산할 겁니다. 요거 넓이, 요거 X고 당연히 Y입니다. 0이고 A에서 B까지 이번에는 뭡니까? 요 선이 다 모이면 면적이 되는 거죠. 요 선. 요 선은 뭐예요, 지금? 아까 요건 Y였잖아요. 요거는 X죠, X. X죠, X. X를 어디에 대해서? Y축의 방향으로 이렇게 모이면 되죠. 이렇게 다 모이면 이게 면적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면적이, 그죠? Y에 대해서 적분하면 됩니다. Y에 대해서. 그래서 이 함수를 어떻게 적어놨습니까? X는 GY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여기에다가 A에서 B까지 여기 GY를 넣어줘야 Y에 대한 식이 되고 Y에 대해서 적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정적분을 A에서 B까지,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자, 이 면적을 계산할 겁니다. 역시 이게 X는 GY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이번에는 똑같이 x인데 자 x가 이게 x축이고 y축이고 0이니까 이번에 x가 0보다 작죠. 길이가 아니고 이 좌표가 0보다 작잖아요. 그죠? 0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x의 dy가 돼야 되죠. 여기서는 y축, x축보다 이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x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a에서 b까지 마이너스 x는 gy니까 gy에 마이너스를 붙어가지고 dy라는 거죠. 자, 결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결론적인 이야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x가 이때는 양수였고 x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양수로 만들고 싶은 거죠. 결론적으로 여기를 양수로 만들고 싶다는 얘기죠. 이걸 한꺼번에 기호로 적으면 어떻게 된다? 절대값 x에 dy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이 기호입니다. 이 기호. 선생님 기호가 다른데요. 기호가 다른데요. 자, C에서 D까지 절대값 X의 dy인데 X가 어디에 대한 함수다? gy죠. 그래서 gy를 넣어준 겁니다. 자, 기호는 이렇게 표기를 하지만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절대값 이거 그대로 적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된다? 나눠줘야 된다. 어떻게 나눠줍니까? 여기서 나눠볼게요. 인테그랄 C에서 여기가 E라고 하면 C에서 E까지는 자, 요게 X죠. X인데 X가 양수죠. 양수. 그러니까 한 번 더 다시 적어보면 정확하게 처음부터 원래 이게 넓이를 계산하라는 거고 Y축과 둘러싸인 인테그랄 C에서 E까지는 자, 요게 X 양수니까 X의 dy고 플러스 여기는 E에서 D까지는 X가 음수 쪽이죠. 음수 쪽. 따라서 인테그랄 E에서 D까지는 마이너스 X의 dy입니다. 당연히 x는 gy이기 때문에 여기 함수가 x는 gy죠.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C에서 E까지 gy의 dy고 자 여기서는 플러스 E에서 D까지는 마이너스 gy의 dy 이렇게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계산은 기호 표기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기호 표기를 얘는 뭘 뜻하는 거다? y축과 둘러싸인 곡선의 넓이 어디에서? C에서 D까지. Y는 C에서 D, Y는 C, Y는 D로 둘러싸인 그 넓이를 계산하는 거다. 자,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이 교점이죠. 이 교점. 이 교점을 알아야 0보다 큰 구간과 0보다 작은 구간을 알 수 있잖아요. 이 교점 뭐예요? Y축과의 교점이죠. Y축은 X는 0이잖아요. 그럼 요거 두 개 연립하는 거니까 사실 GY는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자, 실제 문제를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곡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축과 이걸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요 색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 기호를 어떻게 표현한다?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뭐를 적분하면 됩니까? X. X인데 X가 0보다 작은 구간도 있고 큰 구간도 있으니까 절대값 X의 원래 dy인데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x가 0보다 큰 쪽이죠. 그래서 x라고 그대로 적으면 되고 0에서 2까지는 x가 0보다 작은 쪽이니까 마이너스 x라고 적고 dy라고 적으면 된다. 그럼 x는 뭐냐? x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y제곱 마이너스 2y 자 이거에 dy 0에서 2까지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 자 dy입니다. 이렇게 적으면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죠. 이제 뭐다? 계산만 하면 된다. 계산. 자, 적분이죠? 정적분 해줄 겁니다. 마이너스 y 제곱이고 마이너스 1이고 0이고 자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y의 세제곱이죠. 플러스 y 제곱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0과 2가 되겠죠. 자, 반드시 대입을 실제 계산을 해 보십시오. 분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계산 실수하기 쉽습니다. 자, 계산을 실제로 한번 해 보면 답이 어떻게 나오냐? 답은 3분의 8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과정 요거 우리 아까 예전에 했던 거랑 좀 비슷하죠. 자, 이렇게 쉽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똑같아요. 아까 했던 거랑 뭐가 달라졌다? 이번에 y에 대한 거다. 자, 요거 넓이를 계산하는 쉬운 방법 뭡니까? s는 6분의 a. a가 뭐예요? y제곱의 최고차. y제곱의 최고차. 여기 1이네요. 6분의 1. 알파 베타는 뭐예요? 즉 y축과 만나는 거. 자, 2-0의 세제곱이죠.
절대값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6분의 8이 되고 3분의 4. 요거 넓이는 쉽게 바로 3분의 4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절대 이걸 맹신하면 안 됩니다. 맹신하지 말고 계산까지는 활용하는 정도로만 쓰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바로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림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식을 해석할 필요가 있죠. y는 루트 2x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죠. 이게 2x입니다. 그리고 y축과 y는 2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이쪽 부분의 넓이를 계산하라는 겁니다. 자, 문제 상황을 이제 그림으로 그리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요거 뭐예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x죠, x. x인데 양수네요, 양수. 그냥 x라고 적으면 되죠. 어디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적분한다. 그죠? y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런 직선들이 다 모이면 면적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x를 적분하려고 하는데, 자, y에 대해서 적분하려고 하는데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지 있지 않잖아요. 그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제곱을 하고 x는 2분의 y 제곱이라고 적고 여기다 넣어주면 0에서 2까지 2분의 y 제곱에 dy가 되고, 자, 그러면 2분의 1 있고 요거는 3분의 y의 세제곱이죠. 그러면 0과 2가 되겠네요. 3분의 1 따로 앞으로 빠진다 했죠. 그러면 6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y의 2의 세제곱이니까 8이네요. 따라서 뭡니까? 3분의 4. 답은 3분의 4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되나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요거. 자, 이번에도 그림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요거 그래프는 y는 루트 x 그래프를 어떻게 한 겁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러면 y는 루트 x 그래프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것과 x축, y축,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요거 계산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요거 생각하면 되죠. 요거 인테그랄 0에서부터 어디까지? 자, 이거 알아야 되겠네요. 이거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x에다 0 넣으면 되죠. 0 넣으면 루트 3이네요. 루트 3. 0에서 루트 3까지. 자, 요거 x죠, x. x인데 요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x를 어디에 대해서? y에 대해서 적분하면 된다. 자, 그러면 0에서 3, 루트 3까지 마이너스 x. 자, x에 대해서 나타내주기 위해서 제곱합니다. y 제곱은 x 플러스 3. 따라서 x는 y 제곱 마이너스 3이 되고,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3에 dy가 됩니다. 자, 계산을 계속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y의 세제곱 플러스 3y 그리고 0이고 루트 3이고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고, 자, 대입해주면 3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고, 여기는 3루트 3이 될 거고 0은 다 날라가겠네요. 그러면 2루트 3이 답이 바로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궁금증 생기지 않나요? 선생님, 이거 우리 지금 이렇게 적분하는 게 아직도 조금 낫습니다. 저는 이게 편해요. x축으로 이렇게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게. 그러면 이렇게 적분하면 이렇게 말고 다르게 표기할 수 없나요? 해봅시다. 자, 이렇게 표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이번엔 x를 기준, 이쪽을 기준이죠.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요거는 뭐예요? y죠. y인데 y가 0보다 크죠. 그러니까 y의 dx에 대해서 적분하죠. 이 선들이 x로, x축을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기억하면 쉽다고 했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0. 여기까지 좋아요. 오, y가 선생님 나타내져 있네요. 여기 루트 x 플러스 3의 dx 띠링. 뭐예요? 이제 루트 적분이죠. 물론 루트 적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연계열 학생들은 나중 가면 배웁니다. 적분과 통계에서. 하지만 인문계열 학생들은 배우지 않죠. 자연계열 학생은 나중에 배우면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인문계열 학생은 배우지 않는데 그럼 선생님이 배워야 합니까? 배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걸 배웠는데 문제에 유리하게 시험 문제가 나오겠어요? 수능에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는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 돼요. 아, 루트 적분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시도를 했다면 이게 어려우니까 어느 방향을 봐야 된다? 아하, y에 대해서 적분하기 위해서 이쪽 방향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뒤에 또 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해보도록 하죠. 자, 역시 곡선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그럼 곡선을 그려줘야 되겠죠. 자, 그려봅시다. 자, 이 곡선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 y에 대해서 나타내주면 조금 더 편하죠. 그러면 x 플러스 1이라고 하고 얘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루트 x 플러스 1일 때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x 플러스 1일 때도 있죠. 제곱이니까. 자, 이 경우는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죠. 이 경우는 y가 0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두 경우로 나눌 수 있죠. 그럼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자, 여기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게 y는 루트 x 플러스 1이고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 있고 축은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죠.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곡선이 우리는 이제 구한 이 곡선이고 이거를 y축으로 둘러싸인 요거 넓이를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죠? 인테그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알아야 되겠네요. 이 점은 y축과의 교점이니까 x에 0 넣으면 되죠. 0 넣으면 0은 y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y는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x죠, x. 자, 요거는 x가 음수 쪽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y에 대해서 적분한다.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자,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면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의 dy가 되고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y의 세제곱 플러스 y고 여기에 마이너스 1에 1 넣어주면 되죠. 자, 더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 다음 마이너스 넣어주면 3분의 1 마이너스 1이죠. 자, 계산을 해보면 답은 어떻게 나온다? 이거는 3분의 4가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점검을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보면 얘는 x축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선생님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거 어떻게 확인하나요? x축의 대칭인 함수는 x축의 대칭이니까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도 식은 변하지 않죠. 다시 x축의 대칭일 때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그 식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x는 마이너스 y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대칭 x축의 대칭이니까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애시당초 우리가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0에서 1까지만 우리가 요거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1에 dy를 계산을 하고 요거를 2배 해도 된다. 2배 해도 됩니다. 자, 이 방법을 해도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8강입니다. 어때요? 잘 들었나요? 오늘 열심히 했습니까?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죠? 끝까지 화이팅 하고 선생님이 29강에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It's Saturday morning and we've got all day. Baby, I've been missing you in the strongest